안녕하세요. 3월 18일자로 아파트닙 논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케이스 리포트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소세포 식도암에 대해서 케이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월 18일자로 나온 것이고, 아파트닙의 효능이 왜 좋을까? 여러가지 장점들을 아파트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내려가서 보면은 앱스트랙이 있습니다. 앱스트랙에 보면은 아파트닙의 포텐셜에 대해서, 잠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 뉴스기사 그리고 온콜로지 타임즈에서 아파트닙을 베스트 인 클래스로 평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파트닙은 병용요법에서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병용요법에서 강력한지에 대해서 여기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닙은 컨벤셔널 케모세라퓨틱 드러그의 효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닙은 천사의 버프 이런 것들을 걸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T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고 죽일 수 있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공격 속성을 가지고 있는 면역항암제랑 아파트닙, 버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닙을 같이 쓰면은 약의 공격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닙은 혈관신생 억제제니까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피통을 채우지 못하게 막아줌과 동시에 공격 속성을 가진 케모테라퓨틱 드러그의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일종의 버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닙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용요법이 좋은 것이고, 오늘 볼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겁니다. MDR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요게 멀티 드러그 레지스턴스라고 적혀 있죠. 뭐냐면은 한국말로 다약제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성을 리버스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있으면은 약이 잘 안 먹히는데, 요것을 아파트닙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멀티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아파트닙에 대한 내성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약들의 내성을 가지는 것을 아파트닙이 제거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쓰는 약에 내성이 생기는 것을 아파트닙이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드러그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닙이 병용요법에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제 내성, MDR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뜻이 다양한 약제의 약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아파트닙은 어떠한 작용기전이 있길래 다제약물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다제약물 내성은 피당 단백질과 같은 능동 수성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P글리코프로틴이라는 것이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외부로 약물을 방출시킵니다. 그러니까 피단 단백질을 암세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밖으로 방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드러그 레지스턴스가 되는 거죠. 여러가지 항암제가 들어와도 그 여러가지를 그냥 다 배출을 시켜버리니까 어떤 식으로 배출하느냐, 우리가 소위 펌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단 단백질은 소형 펌프 장치, 그러니까 뭐가 세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뽕 하고서 밖으로 빼내고, 뭐가 들어오면 자꾸 밖으로 빼내고, 펌프질에서 밖으로 자꾸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침투를 한 다음에 상호작용을 나타내야만 암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데, 피단 단백질은 들어오면은 밖으로 약물을 퍼냅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당연히 유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피단 단백질의 기능 때문에 암이 약물 저항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닙의 작용기전에서는 리보세라닙은 바로 다약제 내성 또는 약물 방출을 증가시키는 요 피당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 항암제의 농도를 유지시켜서 약효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약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르게 자꾸 펌프질해서 밖으로 빼내니까 효과가 없는 건데, 리보세라닙은 요 피단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니까 이게 펌프질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포 내로 항암제가 딱 들어가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약효를 향상시키는 작용기전을 바로 리보세라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보면요, 리보세라닙의 작용기전 중에 병용요법에서 유용한 부분이 바로 이 다약제 내성을 막아줄 수 있다. 다약제 내성이라는 것은 아파트닙뿐만 아니라 같이 쓰는 약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암세포는 세포 내부로 들어온 항암제를 세포 밖으로 펌프질해서 내보내는데, 그것을 막아주니까 당연하게도 같이 쓰는 병용요법의 약의 효능도 증가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버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 지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펌프질 하면은 공격이 잠깐 들어가고,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밖으로 배출돼가지고 공격이 안 먹혀 들어가는데, 리보세라닙을 같이 쓰게 되면은 공격 지속을 길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잠깐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티닙이 병용에서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화합요법의 효능을 강화시켜주는 포텐셜이 있고, 또 MDR을 억제해주는 다약제 내성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병용에서 강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정리해서 내려가 보면요. 자, 이분은 의사인데, 자,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암세포는 항암제가 자신에게 들어오면은 이것을 다시 자신의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T세포를 속이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항암제가 들어오면 그거를 밖으로 펌프질해서 쫓아내버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항암제 효능을 굉장히 줄여버리는 단점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리보세라닙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이어서 보면은 자, 어떤 한 가지 항암제만 쫓아내버리는 게 아니라 펌프질이니까 뭐 들어오면 다 내보내는 거죠. 여러 가지 항암제를 골라서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암세포를 우리는 다약제 내성, 멀티드러그 레시스턴스 MDR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능력은 암세포에 바로 MDR 유전자가 있기 때문인 건데, 단백질도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MDR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효능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MDR 유전자는 P단단백질, 이하 PGP라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리보세라닙을 같이 쓰면은 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리보세라닙의 작용 기전으로 인해서 그 피당 단백질의 활성이 억제되는데, 자, 이런 것들 리보세라닙을 만약에 같이 못 쓸 경우에는 이 MDR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항암제가 잘 먹힐지 안 먹힐지를 또 보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PGP가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면은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세포 내부에 있는 항암제를 골라 세포 밖으로 퍼내는 펌프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PGP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는 아무리 항암제로 치료하여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펌프질로 항암제를 밖으로 자꾸 배출시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암세포가 PGP를 가지고 있다면은 PGP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을 쓰든지, 대표적으로 리보세라닙이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PGP가 쫓아내지 못하는 항암제를 골라 써야 하기 때문에 암치료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항암제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암세포가 PGP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알아보는 방법은 기존에는 암조직을 떼어내서 조직에 PGP가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자, 새로운 방법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테크네슘 세스타미비라는 방사성 물질로 촬영하면은 PGP가 있는 경우에는 잘 안 보이고 PGP가 없는 경우에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PGP가 없다면은, 촬영했을 때 잘 보이면은 PGP가 없기 때문에 항암제 효능이 잘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만약에 안 보인다면은 PGP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봤듯이 이 PGP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을 쓰든지 PGP가 안 먹히는 항암제를 쓰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항암제의 효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약제 내성을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아파티닙이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자, 요게 지금 토세포 식도암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였잖아요. 그 결과들도 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PFS 같은 경우에는 12.5개월이 나왔고요. OS 같은 경우에는 28개월이 나온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